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포 탐욕 지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해서 조금은 변동이 없다라고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려운 구간 안에서 특히나 30대 안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34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 시장의 변동의 폭이 줄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드라마틱한 변화를 나타냈다면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오히려 확실하게 위축이 됐거나 아니면은 투자 심리가 살아났거나 많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텐데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공포 탐욕 지수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 시장이 일단은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이 단기간 내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추후의 전망들을 잘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의 흐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주일 전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조금 이 안에서의 변동의 폭은 있었지만 제자리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죠. 우리 시장이 그만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의 자리로 돌아온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전 대비해서도 많이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었지만 결국 또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죠.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올랐다가 내려왔고 24시간 전 대비했을 때는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수치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시가총액이 아니라 거래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그 흐름은 시가총액의 흐름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점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ETF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자금 흐름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주간 단위로 지금 막대가 형성이 되어 온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3주 연속으로 순유출세 일어난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주째 계속해서 그 순유출의 폭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태까지 그 전까지 6주 연속해서 순유입세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봤었는데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는 막대의 폭이 더 크다는 게 눈에 띄죠.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진정이 되고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주로 놓고 본다면 14억 2천만 달러 기관의 자금이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기관의 자금들도 나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이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변동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1시간 전 대비해서 가격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시간 전 대비해서는 다행히도 오름세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0.67% 상승하는 모습이죠. 73,800달러대. 그런데 아침에 오늘의 코인 방송에서 봤을 때랑 그렇게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를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0.93%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2,000선에 조금 턱걸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XRP도 0.75%, 솔라나까지 1% 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알트단에서 아침에는 스텔라 그리고 하이퍼리퀴드가 조금 큰 폭으로 오름세 나타냈었고요. 지금으로서는 또 니어 프로토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알트단에서 확실히 어느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지 이 안에서 개별적인 호재는 어떤 코인에서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시장이죠. 그래서 전문가님과 같이 어떤 정보가 가장 유익할 것인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저희 정보방은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인 시장만 봤을 때 전 세계 자산 시장 중에서도 사실 수혜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가올 상승 그리고 이번 주도 과연 좀 어떻게 움직여 줄지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약간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건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무섭게 밀리나 싶었는데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점이 되겠죠. 여기에서 진짜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려가기 전에 오히려 숨고르기 구간을 가져가는 건지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부터 같이 한번 봐야겠죠.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장의 방향성 비트코인 통해서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브레이크는 걸린 모습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건 이게 하락 기조 안에서의 브레이크냐 아니면 올라가기 위한 뭔가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좀 길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은 멈추고 이제 좀 방향을 전환할 그럴 자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을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먼저 가면은 우리가 이 저점이 최근에 나오고 나서 최근에도 우리가 80K를 넘는 상승까지도 꽤 좋은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상승 뒤에는 되돌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건데, 지금도 보면은 비트가 되돌림의 구조 자체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전체 상승분에서 대부분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618이라든지 혹은 최소한 절반 정도의 되돌림, 강한 추세라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강한 반등이라거나 혹은 풍부한 유동성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절반 이상의 되돌림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이 구간이 꽤 중요했던 게 우리가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가 지지였고 저항이었고, 그리고 현재도 이 구간이 지금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 안에서도 결국 우리가 채널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상승 하락이 나와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 그리고 중단 여기를 지금 당장은 돌파를 하고 있는 흐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 차트를 옆으로 이렇게 좀 행보를 만드는 그런 추세인지라, 전 여기서는 이제 하락이 다시 한번 연장이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슬슬 추세를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나타났던 상승 대비해서 딱 알맞은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지만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럴 때는 되돌림이 아니라 조금 하락 쪽으로 다시 가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지금 당장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이 앞선 물의 상승 추세, 그리고 지금 다시 이어져 오는 되돌림의 구조인데, 여기서 이 자리를 만약에 우리가 이탈을 하고 나서 돌파를 하게 된다, 하단으로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음 지지는 우리가 70K 정도 이 구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일단 저는 당장은 우리가 이 구간이 꽤 중요한 구간인지라 여기를 이탈을 하면서 빠르게 내려간다,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 상승을 한다 이것도 어렵겠지만 일단 최소한 여기서는 며칠 정도는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완연하게 이제는 하락 기조인가 보다, 여태까지 나타났던 단기 반등이 진짜 그냥 반등에 그쳤던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문가님께서는 이전 상승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 것일 뿐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바라보고 있으시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리를 지키느냐
그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잘 지켜주면서 옆으로 누워주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면 확실하게 되돌림 구간이 맞았겠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향후 며칠 내에 지금 구간에서 이탈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전문가님도 하락 쪽으로 조금 전략을 바꾸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일단 이 전문가의 앞으로의 단기 상승 가능성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향후의 대응 전략들 맞춤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께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CME 갭을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그 되돌림까지도 맞습니다. 예측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CME 갭이 이제는 사라진다, 24시간 거래가 된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좀 어떻게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하던 것처럼 하는 게 전 가장 최선일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우리가 CME 차트를 보고 뭐 얘가 이제 개장을 다시 해서 그 갭이 생기면은 네. 보통 뭐 갭을 메꾸러 간다라고 뭐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걸 참고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그걸 거래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뭐 중점적으로 사실 우리가 보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우리가 당연히 시장에서 얻어갈 힌트 자체가 뭐 하나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차트를 배우면서 네. 우리가 이제 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FVG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많기 때문에 뭐 오. 우리가 당장 CME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코인 방송 아침에 같이 보셨던 분들은 CME 갭이 없어진다라는 이슈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어느 정도의 힌트 하나는 없어졌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여태까지 보는 그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는 아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볼 때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시죠. 항상 교육에서 말씀하셨던 오더블럭, FVG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CME 갭이 없어진다고 해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들 꼭 전문가님 통해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만나봤으니까 이제는 이더리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일단 최근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제자리를 지켜주면 이더리움은 조금 더 힘을 가져갈 가능성은 커진 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이더리움이 정말 뭐 애매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뭐 최근에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도미넌스도 결국 이더리움 쪽으로 뭐 흘러가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줬어야 됐는데 네. 보면은 최근에 뭐 알트코인들 우리가 뭐 최근에 얘기를 했던 뭐 AI 코인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 뭐 지금 갱신된 월봉부터 좀 보면은 사실 정말 이거는 답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오. 우리가 지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음봉 하나로 양봉 두 개를 다 잡아먹은 형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조금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주봉으로 내려가서 오늘 갱신된 또 주봉을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 결국에 저는 수렴은 이탈을 한다라는 사실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 이탈을 하고 나서 지금 3주째 이런 움직임 그리고 가장 문제였던 거는 이더리움이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날봉으로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이 뭐 80K를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올 때 이더리움 결국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400달러 부근을. 네. 그럼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도 실망감으로 튀어나왔고 근데 보니까 지금 수렴까지도 이탈이 나왔네. 그럼 여기서 지금 사실 이더리움을 거래할 만한 그런 뭐 주체들도 많이 없다라는 거고 시장에서도 그리고 지금 뭐 비탈릭 부테린의 뭐 행보를 보더라도 사실 이더리움의 가격을 펌핑할 만한 그런 의지도 많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를 하는 우리가 리테일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위주의 거래가 조금 나오지 이더리움이 이제 전처럼의 우리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시즌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 지금 구간에서도 상승이 나온다 한들 우리가 이탈을 했던 이 지지선 여기가 다시 한번 저항이 될 가능성도 크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만약에 하던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꽤 정말 강한 하락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거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방향성 이더리움만 보고 방향성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조금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태까지는 이더리움이 약간 알트의 대장으로서 조금 방향키를 쥐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철저히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간은 시장에서 소외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하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더리움이 상승 탄력은 잃은 건 맞지만 그러면은 옆으로 눕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여기에서 힘이 더 빠지면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저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승이 나올 때 뭐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부분의 상승이 나올 때 네. 이더리움도 뭐 당연히 좋은 상승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강세인 코인들, 알트 코인들에서 조금 더 힘을 뭐 하이퍼리퀴드라든지 지금 올라오는 신생 코인들에서 힘을 조금 더 내주지 않을까. 뭐 BNB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더리움이 사실 진짜 뭐 가격적으로나 지금 시장의 뭐 이런 움직임이나 사실 정말 메리트를 많이 잃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소위 말해서 정말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이 보유를 하고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홀딩을 하는 전략들도 괜찮긴 하겠죠. 하지만 진짜 없는 돈이다. 어느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그 밑에 알트단에서 확실하게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는 만큼 이더리움은 그냥 멀리 내가 내다보고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색다른 전략들은 그 밑에 단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단 다시 한번 알트단으로 더 내려가서 요즘에 조금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갔었던 코인들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AI가 대세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AI 타이틀을 달면 확실하게 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얘는 네. 더 갈까? 우리가 조금 맞죠. 들어가도 괜찮을까? 월드코인부터 조금 볼까요? 네, 월드코인부터 지금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 뭐 지금 AI가 뭐 AI 섹터가 강세다 뭐 이런 걸 뭐 찾아보신 분들은 전부 아시겠지만 뭐 이번에 오픈 AI의 IPO도 있고 그쵸. 지금 뭐 반도체도 결국에 AI 때문에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월드코인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AI 코인들이 상승을 할 때 대장 역할을 했던 그런 코인이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 뭐 업비트만 이용을 하시는 뭐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월드코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야 고점이 결국 17,000원, 18,000원 가까이까지도 갔던 그런 코인이고 와. 지금 우리가 빗썸에서는 먼저 서비스를 했었기 때문에 국내 차트로 계속 보면은 우리가 이때도 AI가 강세가 되면서 월드코인이 3,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요 몇 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크게 들어오기도 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AI가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월드코인도 지금 아래서부터 지금 차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보유하신 분들도 뭐 있으실 거고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월드코인을 내가 이거 지금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 아닌가 지금 좀 쉬어가야 되나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월드코인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진입도 괜찮다고 네, 저는 보실까요?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도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날봉 구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지금 분봉이나 뭐 우리가 이런 시간봉에서 봤을 때는 지금 꽤 높은 자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날봉 그러니까 데이 캔들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구간들 우리가 이제 추세를 돌린 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돌리면서 되돌림도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꽤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런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간까지도 지금 되돌림이 들어왔고 그러면 우리가 되돌림을 보는 이유는 확장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를 좀 보는 건데 네. 그래서 확장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참고를 해보면은 보통 1대1에 우리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680원까지도 지금 볼 수가 있는 자리이고 지금 이런 구간들 결국 이런 데를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데 지금 추세를 돌리기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이런 구간들이 좀 이번에 이제 다음 타겟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월드코인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사실 여기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위에는 텅텅 비어 있다라고도 봐도 좋기 때문에 거래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지금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약간 돌파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또 윗골이 달고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두기는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장 지금 안전하게 진입 포인트를 잡는 방법은 네. 일단 이 구간 어쨌든 이 박스를 좀 돌파를 하고 나서 되돌림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 가장 좋긴 하거든요. 돌파를 하고 나서 뭐 이 구간까지 되돌림이 온다든지 혹은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온다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돌파 매수, 추격 매수를 하셔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들, 중요한 구간들을 돌파해주면서 되돌림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진입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AI를 등에 업고 지금 훨훨 날아가고 있는 월드코인인데 아직까지 날아갈 영역이 더 많이 남았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자리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내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약간 조금 실망스러워지죠. 아무리 멀리 내다본다고 해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되돌림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매수 적기일 수 있겠다. 전문가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면서 매수의 적절한 타이밍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혼자서는 그 타이밍 못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월드코인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랜더 토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코인이 아니라면 나는 랜더 토큰을 한번 들어가 볼 거야. 맘먹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비슷한 의견일까요? 조금 다를까요? 랜더 토큰도 지금 보면은 뭐 이전에 뭐 월드코인이랑 같이 뭐 대장 역할을 했던 코인이기도 하고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었던 그런 코인이기도 한데 랜더 토큰도 사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랜더 토큰 같은 경우는 지금 월드코인에 비해서 뭐 월드코인이나 뭐 이전에 상승했던 뭐 사하라 AI나 이런 코인들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생각은 지금 들진 않으실 건데 지금 근데 얘가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견고하게 올리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오히려 날봉에서도 약간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날봉 지금 구조에서 봐도 얘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씩 천천히 올리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어쨌든 예전에 대장이었던 뭐 월드코인이 상승을 하고 먼저 가버린다면 랜더 토큰이 그 다음 주자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도 지금 큰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날봉을 보고 나서 4시간 차트로 다시 내려와서 보더라도 저점이랑 고점이 계속해서 어쨌든 높아지는 형태의 차트를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랜더 토큰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랜더 토큰도 저는 지금도 매수 유효한 자리다. 그래서 월드코인이 뭐 너무 난 너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랜더 토큰으로 눈을 돌리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는 사실 저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멀리 조금 내다보고 길게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럽다 느끼시는 맞습니다.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살펴보는 게 가장 좀 좋을까요? 이게 가격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시기를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IPO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 오픈AI가 상장하기 전까지 우리가 뭐 AI 이 흐름을 즐긴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이 고점 정도 우리가 4,000원 정도만 지금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조금은 쉬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받거나 혹은 밑에서 들고 있는 분이시라면은 이렇게 지금 날봉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이 현재 이 구간이라서 이 구간을 맞고 내려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은 4,000원 정도를 기준을 잡고 이 구간 오면은 내가 뭐 절반 물량을 팔고 뭐 절반을 홀딩을 한다든지 혹은 이 구간에서 뭐 전량 매도를 하고 되돌리면 다시 노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일단 AI라는 것에 이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간으로 놓고 본다면 오픈 AI 상장 전까지 기대감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4,000원 구간까지는 일단 상방으로 열려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돌파가 확실하게 나타나는지는 또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신규로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4,000원 구간에서 일부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추가적으로 챙겨가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월드코인 그리고 랜더 토큰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인젝티브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도 조금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온 맞습니다. 모습이에요.
인젝티브가 이 코인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얘가 AI였다고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 인젝티브도 AI에서 굉장히 좀 좋은 코인이기도 하고, 지금 뭐 많은 AI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인젝티브를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차트 자체가 꽤 정말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것들 중에 뭔가 가장 예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종목을 볼 때 이런 라운드 형태를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인젝티브도 라운드 형태로 꽤 잘 올라와 주고 있고, 그럼 이 구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뭐 추세는 지금 또 어떻게 저점과 고점을 같이 올리는지를 또 보면은 결국에 이런 구간들에서 앞서선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꽤 그래도 한 달에서 뭐 2달 정도 이렇게 횡보가 또 나와주고,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런 구조들이 정말 이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점과 저점이 결국에 같이 높아지는 이런 움직임인 거라서 지금도 보면은 되돌림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되돌림도 잘 들어오고, 돌파 이후에 지금 여기서도 고점 이후에 되돌림이 어느 정도까지 또 들어와주고 이런 식의 또 상승이 나와주고, 인젝티브가 뭐 지금도 차트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봤던 월드코인이랑 그리고 렌더 토큰을 조금 합쳐놓은 듯한, 그러니까 차트가 좀 괜찮다 싶으면 렌더 토큰이고 뭐 상승률이 좀 괜찮다 싶은 거는 월드코인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인젝티브가 먼저 더 상승을 하면서 금요일 날은 AI 중에서 또 대장 역할을 했었고, 이런 뭐 순환매가 들어오는 지금 이 구간에서 차트도 괜찮고, 그렇다고 얘가 뭐 힘이 정말 약한 것도 아니고 한번 매수세 받으면 정말 잘 올라가는 코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젝티브도 AI 코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충분히 지켜보시다가 뭐 되돌림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 잡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서서 만나봤었던 월드코인과 렌더 토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합쳐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장 안에서 거래소를 켜보신 분들은 월드코인이나 렌더 토큰에 시선을 조금 더 빼앗기기 마련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조용하게, 오히려 더 탄탄하게 올라온 게 인젝티브라는 거 전문가님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장점만 합쳐놓은 거니까 앞으로는 여기에서 전략들 세워봐야지 맘먹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혼자서는 또 이렇게 예쁜 차트라고 하더라도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 향후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주실 예정이니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같이 보면서 전문가님과 가격적인 전략들부터 세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지나갈 것인지, 변수로는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는 뭐 경제 지표들이 이렇다 할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깐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6월 딱 첫 번째로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보고 같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제조업 PMI를 좀 같이 보면은 우리가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 PMI가 그럼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냐? 이건 또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케빈 씨가 연준 의장에 또 들어왔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나오는 지표들이 앞으로 발표될 FOMC나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우리가 가격적인 영향을 준다 이것보다는 서서히 이게 하나씩 좀 쌓여간다면은 네. 나중에 FOMC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니까 이걸 알고 넘어가면은 PMI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일단 시장 예상치는 50포인트 근처입니다. 네, 그래서 크립토가 이거를 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강세, 그러니까 52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조업이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네, 회복이 되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좋게 바라볼 수가 있고, 네. 근데 얘가 약세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제조업이 생각보다 안 좋다, 경기 둔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먼저 지수를 체크를 하시고, 근데 주 초반 딱 오늘 월요일 날 발표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네. 시장 심리 자체, 그리고 지금 뭐 미증시도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서 오늘 꼭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딱 6월 첫날인데 마침 또 이때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성을 탐색하고 무언가의 명분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에게 또 좋은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무언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PMI 말고도 또 하나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거는 또 고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맞습니다. 봐야겠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당장 발표가 되는 거는 5월 미국의 NFP 우리가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비농업은 그래도 시장에서 정말 꽤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지표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고용 측면에서도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5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증가가 됐는지 혹은 실업률,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바라볼 때 항상 핵심이 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발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6월 5일 금요일 날 발표가 되고 저녁 9시 30분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저는 크립토 당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말 큰 빅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가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지표들을 봤을 때 고용이 예전에는 약하면은 상승이 나오고 강하면은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고용이 조금 강하다. 그러면 아직 괜찮네. 그럼 금리 인하는 조금 미루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고용이 생각보다 안 나오네. 지표가 좀 실업률이 늘었고 이렇게 됐네.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럼 이제 긴축을 그만하고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었던 건데 예전에 한창 인플레 심할 때야 비트코인이 평균적으로 변동성을 8에서 15% 크게도 보여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시장 변동성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2%에서 3% 정도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그래도 거시경제 이벤트 중에서는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래도 이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물가 그리고 고용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케빈 씨 입장에서도 지금 FOMC를 앞두고 경제 지표들에서 힌트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면 우리도 그 전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정보방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들까지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안에서 정보들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일에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차태현 전문가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차트를 정말 잘 보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의 전략들 세워주고 있으신데 전문가님은 어떤 것들을 활용하시는 건지 오늘도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게 참 많기는 해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도 만나봤었는데 오늘은 또 조금 다른 내용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앞에서 보조지표도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트레이딩에서 가장 그래도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지표보다도 가장 중요한 3요소죠.
진입을 언제 하고 손절을 또 언제 하고 익절을 언제 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하더라도 내가 손절 포인트를 잘 못 잡거나 그리고 내 익절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보조지표고 아무리 좋은 셋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손실이 날 가능성이 꽤 높은데 그러니까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진입 엔트리부터 보면은 확률이 가장 높은 타이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매수를 잡을 때 혹은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차트 보고 지금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적절한 위치에서 내가 이렇게 매수 계획을 세웠을 때 어디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날고 어디서 우리가 이제 내가 리스크 관리가 될지 확률이 가장 높은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진입하셔야 되고 그리고 손절 스탑로스죠. 내 생각이 틀렸을 때 보호 장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사용을 안 하시는데 손절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매매하거나 내가 매도 포지션을 잘못 잡았을 때 보호해주는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저는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익절, 테이크 프로핏이죠. TP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목표 수익과 우리가 알다 리스크 대 리턴의 비율을 관리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입, 손절, 익절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좋은 진입은 우리가 컨텍스트 그리고 구조 그리고 신호 세 가지 이상이 겹칠 때 이거는 정말 꽤 괜찮은 좋은 진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손절은 항상 우리가 오더 블럭이나 FVG 밖으로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리스크 대 리턴 RDR의 비율은 1대 2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좀 거래를 하셔야 내가 손절이 조금 나가고 승률이 조금 안 좋더라도 항상 2대1 이상의 손익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한테는 수익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RDR 뭐 1대 뭐 1.5, 1대 1 이것보다 최소를 그냥 1대 2로 잡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걸 목표로 잡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알아도 손절이랑 익절이 없으면은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세트로 생각을 해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패턴이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오더블럭. 보통 우리가 인걸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핀바 그리고 인걸핑. 그러니까 조건은 우리가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상승 구조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 강한 매수세의 오더블럭이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 진입 신호는 핀바 또는 블리시 인걸핑 전에 음봉을 잡아먹는 강한 캔들. 그리고 손절은 오더블럭 저점 아래로, 익절은 다음 주요 저항 위 혹은 최소 1대 2에서 1대 3 정도의 구간, 리턴 구간에서 익절을 하셔라. 그래서 이거를 보면 예시 차트입니다. 우리가 예시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래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내가 지금 다음 엔트리 포인트를 잡아야지. 이런 구간에서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오더블럭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손절은 이 밑으로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음 저항에 혹은 이 다음 저항에 매도를 할 수가 있고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진입 포인트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이 구간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이 구간이 우리가 진입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이 차트에서 보면은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매수를 잡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뭐 비트코인 예시를 들어드린 차트 기준으로는 71,000달러 정도가 될 거고 그럼 손절은 우리가 오더블럭 미친 우리가 뭐 69.8K 이렇게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 셋업을 계속해서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그냥 나 여기서 그냥 매수해야겠다. 여기서 매수 잡고 그냥 오르면은 팔고 떨어지면 이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확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그 구간에서 손절은 내가 어디다가 익절은 어디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턴은 우리가 이거는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투레그 풀백이죠. 그러니까 투레그 풀백 우리가 시장이 추세가 진행이 될 때 두 번의 되돌림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 포인트를 찾아보는 거고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 두 번의 풀백 되돌림 후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더블럭이나 또는 FVG가 결합이 됐을 때 더 강하다.
그럼 손절은 어디냐? 최근 로우,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최근 저점이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우리가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리테스트 같은 경우는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그냥 브레이크.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할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나오고 나서 되돌림. 추세 중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구간의 되돌림. 이것들 그리고 우리가 BOS 그러니까 추세가 지속이 된 이후에 가격이 깨진 구조를 다시 테스트할 때 리테스트에서 캔들 반전을 확인한 후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절은 리테스트했던 그 저점 혹은 고점의 밖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여기서도 우리가 예시를 들어드린 차트에서 보면은 이런 상승 구조에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다음에 추세가 다시 한번 연장이 되고 나서 이런 구간들 FVG에 내가 진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좀 추세가 진행이 된 다음에 그럼 나는 지금 이 고점을 기준 잡고 돌파가 나오고 나서 되돌림의 포지션을 잡겠다. 혹은 내가 매수를 들어가겠다. 하면은 여기서 추세 연장이 나왔고 되돌림이 나왔으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드린 차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구간 뭐 79.5K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82,000달러 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실 수가 또 있으셨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가 연장이 되고 나서 되돌림이 들어왔을 때 이런 구간을 테스트했을 때가 정말 매수세가 강하거나 그다음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매도세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진입 포인트로 잡으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도 최소한 되돌림이 2번 이상이 나와줬네. 그럼 꽤 괜찮은 구조다.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연장이 되는 그때 되돌림에서 오더블럭이나 FVG에서 포지션을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봤을 때 이건 피하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좀 노려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그냥 위험 패턴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횡보 시장에서 무조건 그냥 지금 돌파가 나왔다. 여기서 이런 횡보 시장인데 여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왔다. 여기서 돌파 매수를 잡는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횡보 시장에서는 보통 다시 한번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잡아먹고 이런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됐는데 무시하고 그냥 계속 이거 다시 올라올 거야. 다시 올라올 거야. 역방향으로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다가 이 저점을 이탈하고 지금 이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지금 얘 계속 올라왔고 다시 올라올 거야. 그냥 무작정 믿음으로 물타기 하는 거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동성 공백이 없이 먼 거리에서 그냥 포지션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위험하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포지션을 잡거나 우리가 매수를 할 때 꼭 주의를 하실 내용이고 그리고 좀 이거는 노려보세요 라고 싶은 거는 상위 컨텍스트가 일치하는 겁니다. 하위랑. 그래서 그 다음에 오더블럭과 FVG가 확인이 됐는지 이것들이 먼저 나오게 된다면은 이건 정말 저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두 번의 되돌림 그리고 캔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괜찮고 캔들에서도 지금 장악형이랑 잘 나오고 있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오는 근데 여기서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되돌림이 잘 들어왔네 이런 구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 우리가 이거는 노려보세요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위험 패턴만 사실 알고 넘어가면 얘네만 조심하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위험한 거는 조금 조심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건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입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는 7가지 체크리스트를 보면 첫 번째는 그냥 상위랑 하위의 타임프레임에서 이 컨텍스트가 방향이 일치를 하는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주요 구간에서 오더블럭 또는 FVG에 도착을 했는가 세 번째 추세 연속 그리고 추세 반전 이 상황은 지금 어떤가 그러니까 추세를 확인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강한 반전이 되는 캔들 핀바, 인걸핑 등 이게 나왔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손절 위치는 논리적인가 내가 그냥 좀 떨어지는 게 겁나서 그냥 오더블럭 안에서 손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RDR 리스크 대 리턴은 최소 1대 이상 가능한가? 근데 이거 좀 애매하네 싶으면 거래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 이벤트가 임박했는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CPI 그리고 PC 그리고 FOMC 이런 이벤트들이 임박했는가 그럼 이거는 우리가 피하거나 어떻게 내가 거래를 이어갈지 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뭐 보조 지표를 설명을 드려서 거래를 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매매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이 세 가지를 그래도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기본적인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과 같이 기본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봤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단기성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시점이 내가 들어가기 괜찮은 시점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손절과 익절 라인은 어디에 잡는 게 가장 그래도 베스트인지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세워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런데도 혼자서 대응을 해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더라 싶으시다면 정보방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에서 전문가님이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주고 있으시니까 전문가님까지도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알트단에서의 전략 세우시는 전문가님 어디에 눈을 두셨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히든코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시장이 조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알트단에서는 조금 내려와 있는 코인 잡기에도 괜찮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어떤 코인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6월달 첫 히든 코인은 그래도 지금 이 코인 그냥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현재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조금 약세한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알트코인에서는 꽤 좋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이 공간에 유동성 공백이 지금 생긴 상황인데 일단은 여기를 올라가고 나서 뭐 꽤 좋은 상승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되돌림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락 추세 이 구간에서도 한 번 그리고 두 번의 되돌림 이후에 돌파가 그대로 좀 나와줬고 그럼 지금 이 구간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보여지는 FVG 이 공간 유동성 공백 그리고 플러스 이 저항선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고 테스트를 두 번이나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 구간을 채워주고 있는 점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월달 딱 스타트로 봤을 때 이 코인 정말 뭐 저는 잡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RDR을 봤을 때도 지금 우리가 리스크 대 리워드 비율이 우리가 지금 1대4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절을 이 정도로 잡더라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 그래도 우리가 6월달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5월달에도 정말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코인인 만큼 6월달에도 스타트 꽤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손익비 측면에서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급하게 조금 올라갔다가 하락 추세가 나타났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런 하락 추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 공백 구간도 메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는 추세를 끊어내려는 듯한 시도가 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과 같이 적절한 타이밍 잘 맞추셔야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으시죠? 다양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만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의 첫 시작인 만큼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저희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